우리는 단 한 번의 삶만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번만 주어지는 이 삶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득 본인의 삶에 의문을 가지며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이 같은 의문은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의문을 해결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일대학교 인문학 과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를 기반으로 한 도서 가치 있는 삶을 참고해 세상을 살아가는 4가지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워라는 카드 게임은 무작위로 카드를 배분하여 시작합니다. 참가자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어떤 카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순서대로 카드 뭉치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을 뒤집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다른 참가자가 뒤집어둔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이죠. 이 게임은 한 참가자가 모든 카드를 가져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워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필요 없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승패는 오직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반면에 우리가 아는 카드 게임 포커는 본인이 가진 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게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워에서는 선택과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포커에서는 조금이나마 선택과 책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워를 진행할 때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말이죠. 예를 들어 워를 즐기는 어린아이에게 흥미진진한 상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루해하는 상대가 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 햄스터를 들어올린다면 햄스터는 틀림없이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햄스터는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민합니다. 인간은 매 순간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저 다수가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옳다는 법은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어떤 걸 원하는가입니다. 자신만의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각자의 삶에 주어진 책임이며 본인의 삶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4가지 방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과정을 깊은 물속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의식이 깊어지고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행동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해수면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동 조정 모드입니다. 이 단계는 어떠한 의문도 없이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이며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행동 영역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것, 늘 같은 길을 통해 출근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습관이죠. 이렇게만 보면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정해진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이 자동 조정 모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퇴근하자마자 누워버리는 것, 식사 후에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것,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의식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반복하다 보면 생각조차 들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겨도 그 원인에 대해 깊게 파악하려 하지 않고 늘 하던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죠.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해수면의 바로 아래 효율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며 자동 조정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다 할 진전이 없다면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한 대답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효율 단계의 성찰은 얕은 성찰로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말이죠. 승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인 기대나 타인에 의해 주입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효율 단계에서는 단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목표가 옳은지 그 목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는 심해에 가까워진 자기인식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이죠. 내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저 정신없이 움직이던 자동 조종 모드와 효율적인 생각에만 치중하던 얕은 성찰을 넘어서 보다 심오한 영역에 접근하게 되죠. 만약 원하는 것이 승진해서 더 많은 권한을 얻는 것이라면 권한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무엇인지, 권한을 통해 얻고 싶은 게 영향력이라면 그 영향력은 왜 갖고 싶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삶이라는 목표는 개개인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삶에 대한 비전과 이런 삶을 원하는 이유를 찾는 과정은 온전히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좋은 삶을 원한다면 자기인식을 통해 얻은 사실을 기준 삼아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무의식적인 습관을 들여 자동 조종 모드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본능적으로 추구하던 삶의 비전을 의식하고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단계는 해저면에 위치한 자기 초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효율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찾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에 대한 질문은 그 비전의 타당성에 대해 묻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삶의 목표를 임원이 되는 것으로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임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승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의 행동과 결정은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고 자기인식 과정을 통해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초월 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임원이 되는 게 정말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말이죠. 만일 자기 초월의 단계가 없다면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사다리를 평생에 걸쳐 올라갔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 추구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본인과 맞지 않는 비전을 쫓는 데 있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자기 초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새롭게 깨달은 비전을 토대로 이를 실천하고 습관화하며 내 삶이 좋은 삶으로 이어지게끔 자동 조종 모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깨달음이 있더라도 실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생각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통해 내면 속에서 찾은 비전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대답하며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책 가치 있는 삶을 참고해 세상을 살아가는 4가지 방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장수나 행복, 경제적인 성공이 좋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에는 없었지만 책에서는 공자나 부처, 예수와 니체 같은 옛 현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끔 도와주죠. 삶의 가치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가치의 척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우선시하고 누군가는 돈을 우선시하며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우선시하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